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스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스핀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일 입자, identical particle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뭐냐면은 자, 어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완전히 같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다. 자, 전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당연히 구별을 못하죠. 완전히 동일한 건데, 뭐, 구별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게, 이 두 개의 전자를 우리가 기술할 때는, 비록 우리가 구별은 못하지만은, 눈으로 봐서,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구별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돌아다니고 있고, 두 번째 전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두 개의 그 동일한 입자는 우리가 그게 distinguishable 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도 구별 가능한 것도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아니, 약간 많이 다릅니다. 자, 내가 그래서 두 개의 전자가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컴퓨터의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내 몸 안에 있는 전자, 이 두 개의 전자는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되니까, 그건 따로따로 내가 이제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기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힐륨 원자에 전자가 두 개가 돌고 있죠. 자, 그런 두 개의 전자를 봅시다.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이제 가둬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두 개의 전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이걸 기술함에 있어서, 기술, 혹은 내가 이제 어떤 내가 이걸 이제 관측량을, 내가 관측 측정했다고 했을 때 그 측정량이 두 개를 구별 가능한 것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파동함수가, 그런 식으로 기술되면 안 돼요. 약간 이제 어려운 개념,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그게 마치 이제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그 파동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전자가 여러분들 이중수리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내가 이제 모르는 거고, 그랬을 때 얘는 어떤 굴절 패턴이 이제 회절 패턴이, 간섭 패턴이 생겼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입자적으로 기술하면 안 되고 파동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간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관측할 수 없다라는 거가 바로 파동함수 안에 그대로 그 사실이 이제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혹은 이제 우리의 그런 관측할 수 없다라는 거가, 혹은 이 같은 우리가 이제 distinguishable 하지 않다라는 그 측면이 파동함수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한 이그젬플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양자 우물인데요. 이번에는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동일한 두 개의 입자, 여기는 전자라고 했는데, 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제, 그냥, 동일한 입자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입자가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파동함수가 이제, psi x 이렇게 주어졌었죠? 그 입자가 x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제 파동함수의 값, psi x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입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개념적으로는, 혹은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1번 입자, 2번 입자가 지금 이제 구별되는 거고, 1번 입자라는 거의 위치가 x1, 2번 입자의 위치가 이제 x2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파동함수는 바로 두 개의 변수, x1과 x2의 이제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 입자가 x1이라는 위치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x2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라고 2가 살짝 좀 약간 혼돈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푸사이에 내가 x, y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 첫 번째 입자가 x라는 위치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y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이제 그 개념 한 번만 조금만 더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가, 첫 번째 있는 거가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두 번째 있는 거가 두 번째 입자의 위치가 되겠어요. 이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 우리가 1차원에서 입자가 하나가 있을 때는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이 그 입자를 x라는 위치에서 발견한 확률 밀도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은 비슷하게 첫 번째 입자를 x1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동시에 2번 입자를 x2라는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 그러니까 얘는 x1, 얘는 x2라는 딱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 밀도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의 의미가 되겠고요. 요런 이제 의미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적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위치는 0에서 L까지 있죠? 무한 양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0에서 L까지 첫 번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값으로 다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위치, x2를 또 0에서 L까지 다 적분을 하면은, 그럼 전체 확률 밀도를 다 적분하는 거가 되니까 그게 바로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같은 normalization 컨디션이 우리가 이제 입자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써보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1차원을 이제 확장한 겁니다. 자,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이제 두 번 x1으로 미분한 거. 그건데 이제 파동함수가 이제 첫 번 x1과 x2의 변수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 되어야 되겠죠. 편미분이 되어야지 첫 번째 입자의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해당이 되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요 두 번째 이제 편미분이 되겠고 x2에 대한 편미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은 뭐냐면 여기서 무한 양자 오물에서는 우리가 입자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0과 L 사이 안에서는 포텐셜이 이제 빵이고 밖은 무한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를 우리가 풀 때는 0으로 놨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쿨롱 인터랙션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 그 쿨롱 인터랙션은 각각의 내가 x1과 x2 그 위치, 그거에 내가 이제 의존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거리에 반비례해서 포텐셜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x1과 x2에 의존하는 어떤 포텐셜 함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파동 함수를 이제 곱한 거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텀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가 이제 전체 에너지. 이 전체 에너지는 그러니까 입자 두 개가 있을 때, 그때의 전체 에너지가 되고, 다시 이제 파동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입자의 이상, 뭐 두 개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소위 우리가 매니바디 슈리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니바디 슈리딩거 이퀘이션, 그러니까 다체 뭐 슈리딩거 이퀘이션.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이퀘이션은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조금만 복잡해져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기 위해서 어떤 이제 터무니없는 근사를 하냐면은 두 개의 입자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일렉트론이면 당연히 우리가 쿨롱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트론, 그러니까 아무런 쿨롱 상호작용이 없는 그런 뉴트론으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매니바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우리가 distinguishable 하냐 하지 않느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예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U를 갖다 심플리 우리가 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없으니까 이제 파동함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푸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푸는 거는 실은 이제 뭐 따로 풀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앞에서 알았던 그 결과를 이제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뭐냐면은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런 셈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자가 우리가 그냥 하나만 있을 때 그때 무한 양자 우물에서 n번째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입자가 n'이라는 그 상태. 그러니까 n하고 n'은 임의의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가 있겠고, 뭐 같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파동함수로 표현하면은 그냥 첫 번째 입자는 n번째 상태에 있는 그 파동함수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입자는 이제 n' 상태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 두 개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구체적인 함수 형태로는 루트 L분의 2의 L 사인의 L분의 N 파이 X1 곱하기 루트 L분의 2의 사인의 L분의 N 프라임 파이 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쓰면은요. 자, 그럼 여기에 답이 된다라는 거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게,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대입을 하면은 자 여기는 이 첫 번째 오퍼레이터는 여기에만 작용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때 작용을 해서 이제 나오는 에너지는 뭐가 나오냐면 EN이 나와요. 그죠? EN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한번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EN분의 우리가 하바의 제곱에 라운드의 x1의 제곱 라운드 제곱 마이너스 EM의 하바의 제곱에 라운드 x2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psi n의 x1 psi n 프라임의 x2 라고 하면은 요거가 요렇게 작용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EN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뭐 EM L제곱분의 N제곱 제곱 파이 제곱 뭐 하바 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EN에 그 다음에 이건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그냥 동일하게 x1 그 다음에 psi n 프라임의 x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퍼레이터는 여기에 작용을 할 거고 그때 나오는 거는 아이겐 밸류로서 이제 n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이 n 프라임의 psi n의 x1 그 다음에 psi n 프라임의 x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뒤에 항이 이제 공통이니까 이거는 en 플러스 en 프라임의 psi n의 x1 psi n 프라임의 x2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인터랙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매니바디 슈링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냥 두 개의 단순한 프로덕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입자가 n 프라임 n 상태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n 프라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요 파동함수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 매니바디 슈링거 이퀘이션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확률 밀도를 한번 좀 봐볼게요.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P에 x1, x2 그러면은 첫 번째 입자를 x1이라는 위치에서 발견하고 두 번째 입자를 x2라는 위치에서 발견한 확률인데요. 자, 이거하고 내가 두 개의 위치를 바꾼 거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입자를 x1에서 발견하고요. 첫 번째 입자를 x2에서 발견을 할 확률 밀도.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예, 다른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n과 n이 3이고 n 프라임이 4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그 첫 번째를 계산한 거가 되겠고요. 파동함수 제곱을 계산한 게 되겠고, 3, 4가 되겠고, 자, 두 번째 확률 밀도는, 이번에는 거꾸로 두 개가 이제 이게 보면은 x2가 이제 3파이 x2, 4파이 x1이죠. 두 개가 이제 바뀌었죠. 그죠? 이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x1, x2가 바뀌면서 두 개는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물론 요게 이제 x1하고 x2의 어떤 값에서는 두 개가 같은 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 혹은 내가 이제 n하고 n 프라임이 같으면은 여기 두 개 함수는 이제 같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indistinguishable하다, 동일한 입자는 구별 불가능하다라는 것하고 유배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내가 이게 지금 두 개가 1번, 2번을 내가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상상 속으로는 구별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별을 못 하는데 내가 첫 번째 입자를 x1, 두 번째 입자를 x2 하는 것과 두 개를 바꾼 거를 내가 확률 밀도가 다르다라는 거는 구별이 가능할 때만 그게 다른 거죠.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그게 내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두 개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하다. 고로 두 개는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확률 밀도가. 자, 고전적으로 내가 좀 완벽하게 동일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이제 구별이 가능한 거 이렇게 있는 것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구슬이 두 개가 있는데 진짜 구슬이 완벽하게 모든 원자의 위치까지 다 똑같아요. 라고 했을 때 구별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내가 얘는 얘는 얘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로 내가 서로 다르다. 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이거랑 분명히 두 개는 구별되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같은 공간 안에 진자가 있고 내가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확률 밀도와 같이 그 내가 관측 가능한 양은 그거를 구별되게 기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로 이렇게 하는 거가 내가 이제 파동함수를 이렇게 적는 거가 그 슈링거 이퀘이션의 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indistinguishable하다, 구별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거에는 위배가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애초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입자는 n번째 상태, 두 번째 입자는 n'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n하고 n'이 다를 경우에는 내가 각기 다른 상태를 가지는 거를 내가 마치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나, 내가 첫 번째 입자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여기 있는 거, 둘 사이에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서 적당하게 조합을 하면은 좀 대칭적으로 내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거는 이제 psi n의 x1, psi n'의 x2, 요거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 그걸 두 개를 뒤집은 거. 첫 번째 입자가 n'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n번째에 있는 거. 그런 상태를 내가 첫 번째는 대칭적으로 플러스로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를 두 개를 빼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두 가지로 내가 이제 옵션이 가능한데,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내가 두 개를 지금 어떤 두 개의 상태를 내가 서로 이제 더했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앞에 이제 붙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 붙이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두 개를 내가 이제 플러스로 더하는, 대칭적으로 더하는 그런 시메트릭한 컨비네이션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로 한 거는 내가 이제 엔티시메트릭, 이게 왜 그런지 바로 알아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 두 가지 컨비네이션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내가 더했을 때, 이렇게 더했을 때 보면 이렇게 더하건 이렇게 더하건 상관이 없이 어찌됐거나 이거는 동일하게 앞에 요런 우리가 하나만 있는 상태하고 동일하게 그 에너지가 이제 슈딩거 이퀘이션의 아이겐 스테이트이고, 그때 아이겐 밸류는 en 플러스 en 프라임이 됩니다. 그런 건 여러분 뭐 자명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n 프라임인데, 이거는 첫 번째가 n 프라임, 두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당연히 둘 다 에너지가 같죠, 그죠? 에너지가 같고 둘 다 이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당연히 슈딩거 이퀘이션의 아이겐 스테이트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이건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 때 여러분 마이너스 되면 혹시 뭐 빼가지고 0이 되나?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도 아이겐 스테이트, 이것도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 파동함수의 우리가 선형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n분의 파동함수 선형성 때문에 이거 굳이 쓰지 않고요. 이거 자체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게 지금 내가 어떤 거가 예를 들어서 뭐 n하고 n 프라임이 이거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n 프라임 n도 그거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더한 것도 동일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죠. 더한 것도 그렇고 뺀 것도 그렇고요. 그죠? 선형성 때문에 다하기에 또 둘 다 가능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상태는 내가 이제 그 두 개가 에너지가 en 플러스 en 프라임 요거에 이제 그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가지고 더하거나 뺀 거가, 그럼 앞에서 말했던 요런 우리가 이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요 이제 파동함수가 첫 번째 파동함수에서 우리가 x1과 x2를 서로 바꿔봐요. 그러니까 두 개를 x1, x2를 바꾸면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요거하고 두 개를 이제 x1은 x2를 넣고 x2를 x1을 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첫 번째 항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두 번째 항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항이 psi n의 x2가 되는 거고 psi n 프라임의 x1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항이 돼요. 서로 두 개만 이렇게 돌리는 거죠. 두 개 돌리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같은 거죠, 그죠? 그냥 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바꾸면은 원래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바꾼 거는 원래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메트릭이다. 두 개를 바꿔도 동일한 부호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엔티시메트릭의 경우에는 앞뒤를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엔티시메트릭이다. 뭐냐면은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값이 마이너스로 튀어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티시메트릭이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인덱스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로 나오건 마이너스로 나오건 간에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이걸 내가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동일해지죠. 이렇게 내가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부호가 없어지면 동일해지는 거고요. 앞에 있는 거가 바로 뭐냐면 P의 x1, x2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가 P의 x2, x1이 되는 거죠. 어때요? 두 가지 다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파동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만들거나 엔티시메트릭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꾼 걸 갖다가 더하거나 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동일한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확률 밀도가 서로 여튼 우리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디스팅리시하지 않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런 우리가 합당한 혹은 뭐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맞는 그런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제 대칭적 혹은 반대칭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실은 이제 적지 않은 그 임팩트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입자들의 어떤 상대적인 존재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무한양자음을 해서 지금 입자가 두 개가 있고요. 상호작용이 현재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입자 어떤 확률을 계산하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0에서부터서 2분의 1까지, 그러니까 왼쪽 절반이 되겠죠. 자, 왼쪽 절반에서 두 입자를 모두 발견한 확률. 이게 내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두 개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확률이 얼마가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전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전적으로 클래시컬하게 여러분 그냥 구슬이 두 개가 있고 뭐 서로 그냥 전혀 상호작용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왼쪽 방에서 발견한 확률,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 경우수는 네 가지죠. 뭐냐면 1번 구슬, 2번 구슬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2번 동시에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번, 2번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번 왼쪽, 2번 오른쪽, 그 다음에 2번 왼쪽, 1번 오른쪽. 그래서 총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절반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한 경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왼쪽에서 두 개를 다 발견한 확률은 그 중에 이제 네 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확률은 4분의 1, 0.25가 됩니다. 클래시컬하게는. 그죠? 매우 뭐 단순해요. 뭐 이게. 자, 그럼 퀀텀 미케니컬하게 이걸 우리가 한번 이제 진지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퀀텀 미케니컬하게 계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소위 이제 이제 확률 밀도인 거죠. 뭐냐면은, 첫 번째 입자가 x1이라는 위치에 있고, 두 번째 입자가 x2라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절대값 제곱을 한 것, 그게 이제 확률 밀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자, 첫 번째 입자도 2분의 1, 왼쪽 절반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입자도 왼쪽 절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런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구체적인 숫자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n equal 3과 n 프라임은 4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는, 첫 번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앞에서 말하는 이제 n하고 n 프라임이 각각 3하고 4인 경우 있죠. 그죠?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한 우리가 대칭 반대칭 폼을 적용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한번 시도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였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두 개가 구별 가능하다. 두 개의 입자가 구별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런 형태를 쓰는 거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한번 놓고서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그거는 요 파동함수는 그러니까 내가 좀 쪼개서 써보면은요, 루트 L분의 2에 이제 사인의 L분의 3파이 x1, 그 다음에 루트의 L분의 2에 사인의 L분의 4파이 x2, 요거의 전체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내가 각각의 제곱으로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적분이 보면 지금 x1, x2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적분을 하면은 0에서 2분의 1까지 루트의 L분의 2에 사인의 L분의 3파이 x1의 제곱의 dx1 곱하기 0에서 2분의 1까지 루트의 L분의 2에 사인의 L분의 4파이의 x2의 제곱의 d의 x2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거 두 항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의미를 보면은, 요거는 지금 우리가, n equal 3인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 왼쪽 절반에 존재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를 보면은, 뭐, n equal 1, 2, 3, 전부 다 보면은 내가 그걸 제곱을 해가지고 절반을 나눠보면, 이게 절반 여기가 아닌데,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예. 절반을 제곱을 해서 절반을 적분을 하면 이게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항상 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적분하면 1이 나오고 그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서 2분의 1 나오고 여기서 또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바로 4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distinguishable 하다, 구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해 봐도 고전 역학과 동일하게 0.2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distinguishable 하다라, 구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고전적이나 양자역학적이나 다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앞에와 같이 우리가 스메트릭 혹은 엔티스메트릭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교과서 텍스트볼 보니까 이제 n이, 이 경우는 n이 4하고 n이 4, n 프라임이 3이어가지고 바뀌었는데요.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수식을 내가 다시 리타이핑하기가 너무나 번거로워서 그냥 그대로 쓰겠어요. 요거 결과, 요걸로 계산을 해도 실은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가 똑같은 이제 0에서 2분의 1, 0에서 2분의 1, 여기서 실은 이제 이중 인테그럴이 돼야 되고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3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원래 얘가 이제 L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앞에 normalization 팩터가 있어가지고, 루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곱을 전개해서 보면, 제곱 전개하면은 요거의 제곱에 대한 적분,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요거의 두 번째 항에 대한 제곱, 여기 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복호 동순으로 나오는 항이 이제 교차되는 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보면은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적분하고 훨씬 동일한 형태예요. 각각 이제 x1, x2를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고 따로따로 적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적분한 거가 아까 값이 얼마였냐면 이제 4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실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루트 2분의 1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 더 곱해져가지고, 앞의 항은 8분의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의 항도 8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요 두 항을 합치게 되면은 바로 4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같은데요.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뒤에는 이 교차된 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교차된 항은 이걸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직접 이제 아날리틱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기 뭐, 올프랭 알파 같은 걸로 뉴메리컬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계산하면 뒤에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0.132가 나와요. 자, 그래서, 심메트릭하게 내가 더한 경우에는 4분의 1 플러스 0.132가 돼서 0.382가 되고, 이제, 엔티스메트릭한 거, 반대칭인 경우에는 이제 빼가지고 0.118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뭐 단지 파동함수를 이렇게 썼다라는 그냥 뭐 그런 어떤 원칙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양,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자가 지금 왼쪽 절반에서 내가 두 개의 입자를 발견할 그런 확률, 그 확률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구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0.25인데 시메트릭이면 더 훨씬 더 큰 값인 0.382가 나오고 반대측이면 훨씬 작은 값 0.118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그 확률, joint probability density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구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n이 4고 n 프라임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p의 x1, x2를 그려보면은 그러면 x1 방향으로는 n이 4니까 내가 이제 4번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4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픽이 생기겠고요. x2 방향으로는 내가 이제 3번이 나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x1과 x2로 내가 바꿨을 때 두 개가 이거랑 바꿨을 때 값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x1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딱 절반 나눠서 내가 좌우로 대칭을 해보면은 이게 대칭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대칭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해보면 이게 대칭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4개고 이쪽은 이제 3개가 되니까 산이. 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그 왼쪽 절반에서 두 개를 동시에 발견할 확률은 결국 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 부분의 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여기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 이거를 내가 적분한 거가 되겠고, 그거는 보면 다 정확하게 대칭성에 의해서 전체에 우리가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절대값 제곱을 해서 파동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n이 지금 4, n 프라임이 3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시메트릭하게 더한 거나 엔티시메트릭하게 더하는 거는 보면은 내가 딱 이 x1, x2의 절반에 대해서 두 개가 대칭이에요. 그죠? 근데 좌우를 갖다 이렇게 밀어 대칭을 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분포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x1, x2는 보면 내가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건 요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요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절반 동일하게 여기 쪽에 조금 더 요거에 비해서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릭하게 내가 파동함수를 중첩을 두 개 갖다 연결을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같은 장소에 몰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엔티시메트릭하게 하면은 자, 딱 보면은 여기에서 엔티시메트릭에서 딱 정중앙 있죠. 요 정중앙이 어떤 선이냐면은 이거는 요 라인은 PA의 x, x.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와 두 번째 입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 확률 밀도를 나타내는 거가 여기 이제 이 대각선인데 그게 딱 제로예요. 왜 제로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걸 반대칭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x1, x2가 같은 x, x가 되면은 앞항과 뒤항이 같아지게 되죠. 같아져가지고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시메트릭인 경우에는 공간상으로 같은 지점에 있을 확률이 빵인 거예요. 이게 빵인 거고 대신에 이게 옆쪽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약간 몰려나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x1은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입자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0에서 2분의 1 사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요쪽은 그리고 요 부분은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반대로 이게 이제 여기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였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서로 이렇게 다른 공간에 있을 확률인 거예요. 그 부분이 좀 더 이게 뭔가 확률 밀도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을 확률은 줄어들고 다른 장소에 있을 확률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 조인트 probability density로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건 n equal 4, n prime은 3이잖아요. n equal 1, n prime은 2인 경우에 대해서 이 시메트릭과 엔티시메트릭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확률 밀도가 각각 얼마가 나오는지. 이게 자, 그러면 4분의 1은 동일하게 나와요. 이거는 n이나 n 프라임은 무관하게 나오는 거고 결국은 뒤쪽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막 아날리티카의 계산을 하시던가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면 올프렘 알파를 써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이제 값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퀴즈가 되겠어요. 자, 근데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의 변화가 신 두 입자가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상호작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자, 상호작용이 U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내가 시메트릭하게 하건 아니면 엔티시메트릭 하건 상관이 없이 에너지는 동일하게 En 플러스 En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치고요.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물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파동함수가 아이겐스테이트가 기본적으로 이거랑 상당히 달라지긴 할 텐데요. 그냥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근사적으로 파동함수 형태는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하고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두 개가 예서 전자다라고 하면은 쿨롱 리펄전을 하죠. 두 개가 서로 밀치는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높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반발력인 거죠. 같은 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런 반발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자,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어때? 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같은 공간에 있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때요? 서로 반발력 입장에서는 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엔티시메트릭인 경우에는 이게 서로 알아서 파동 자체가 서로 이게 떨어지는 쪽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거를 더 인핸스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시메트릭에 비해서 엔티시메트릭인 거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더 안정하게 됩니다. 엔티시메트릭이. 그죠?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indistinguishable 하다라는 것, 그래서 파동함수를 우리가 symmetric 혹은 anti-symmetricize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걸로부터서 우리가 에너지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xchange intera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exchange interaction. 자, 그래서 그건 우리 exchange란 말은 서로 입자를 우리가 교환을 했을 때 distinguishable 하지 않다라는, indistinguishable 하다라는 데서 나오는 유래된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 근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훈트의 법칙이랄지, 자, 그런데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철 같은 것들이 강자성을 띠게 되는 거, 왜 스핀들이 얼라인 되어 있는가라는 거, 그런 것들에도 다 이게 exchange interaction이,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건 이거 차츰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무한 양자원물이니까 퀀텀 넘버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퀀텀 넘버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좀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메트릭한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첫 번째 입자가, n이라고 하는 퀀텀 넘버, 그러니까 이 퀀텀 넘버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여러 개 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다라고 하면은 n이 뭐 n과 l과 ml, ms 같은 네 개의 퀀텀 넘버를 한 세트로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가 네 개의 정수 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런 거 첫 번째 입자가 n이라고 하는 퀀텀 넘버, 두 번째 입자가 n''이라는 퀀텀 넘버에 있는 것과 그다음 두 개를 바꾼 거. 이제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n이라고 n에 있는 거. 자, 그 두 개를 대칭적으로 더한 것과 엔티시메트릭하게 더한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 확장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파동함수가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 같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psi 1에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n번째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n이 1, l이 0, ml이 0인 경우하고 그래서 공간적인 파동함수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스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따로 별도로 이제 이렇게 스핀업 혹은 이제 스핀 다운이 스핀 다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적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many body state,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였었죠. 자, 그런 경우에 파동함수를 우리가 두 개를 대칭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반대칭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옵션이 가능했어요. 둘 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그 observable, 그러니까 이제 그 distinguishable 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그 조건에 우리가 부합되는 그런 형태의 파동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어느 쪽이냐, 제가 시메트릭한 걸 할 것이냐, 엔티시메트릭하게 하는 것이냐 할 거라는 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스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존과 퍼미온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물질마다 혹은 입자마다 고유한 어떤 스핀이 있는 거고 그 스핀이 그 이제 정수인 경우는 우리가 보존, 반정수인 경우는 퍼미온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입자가 보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멀티파티클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멀티파티클 스테이트인데요. 그런 것들이 시메트릭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퍼미온인 경우에는 반드시 엔티시메트릭한 멀티파티클 스테이트를 가지게 돼요.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입자가 우리가 두 개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봤었지만은 입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좀 표현하기 복잡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1, 2, 3번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3번과 2번을 바꾼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익스체인지 했을 때, 이렇게 익스체인지 했을 때 부호가 안 바뀌면은 그게 시메트릭한 거고요. 두 개를 바꿨을 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엔티시메트릭한 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보존일 때, 프로미온일 때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입자일 때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퍼미온, 일렉트론도 퍼미온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톤 같은 것도 우리가 퍼미온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럼 일렉트론과 프로톤이 그런 식으로 가지냐. 그게 아니고, 같은 일렉트론끼리, 같은 우리가 그 프로톤끼리, 걔네들끼리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랬을 때, 입자가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엔티시메트릭 혹은 시메트릭인 거를, 꼭 성질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퍼미온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고요. 동일한 이제 퍼미온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파동함수가 이와 같은 우리가 엔티시메트릭한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가져오면은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n과 여기에서 n과 n 프라임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는데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도 첫 번째 그러니까 n 첫 번째도 n이고 두 번째도 n일 때 n과 n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n이고요. 여기도 n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개를 우리가 곱셈면 서로 순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마이너스 앞뒤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퍼미언이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우리가 이제 어떤 퀀텀 스테이트를 얘가 차지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the same state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얘가 파동함수가 반드시 값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아이덴티컬 퍼미언은 같은 상태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 서로 베타적이다. 내가 하나가 딱 들어가 차 있으면은 더 이상 그 스테이트에 못 들어오게 다른 걸 내가 이제 배척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아이덴티컬 퍼미언이 동일한 퀀텀 스테이트를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은 무한양자 우물에 두 개의 동일한 스핀 2분의 1 퍼미언이 있는데 아이덴티컬한 겁니다. 이따 써야겠다. 예, 있는데 스핀 2분의 1인데 그게 인터랙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아니고요. 물론 일렉트론인데 인터랙션인데가 약하거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뉴트론이나 뉴트리노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그 입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하나만 있을 때 그 아이겐 스테이트들 n하고 n''을 잘 조합을 하면 되는 건데 가장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n equal 1인 상태를 우리가 n도 1이고 n''도 1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en 플러스 en''이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스핀이에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스핀이 있다라고 하면은 퀀텀 넘버가 우리가 수소 원자에서도 그 원래는 우리가 스핀을 처음에 무시하고서 우리가 주양자, 부양자, 주양자, 오비탈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스핀을 이제 넣어서 스핀까지 4개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입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퀀텀 넘버가 n과 어떤 몇 번째 상태에 있느냐라는 퀀텀 넘버 n하고 n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그 스핀 그러니까 우리가 ms 그 두 개가 하나의 퀀텀 넘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얘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n은 이제 우리가 이제 1, 2, 3, 4 하는 거고 ms는 스핀은 이제 스핀 업이냐 다운이냐. 왜냐면 스핀 half니까 스핀 업이냐 다운이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퍼미언을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가 이제 1 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나는 n''도 1로 놓고 싶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얘를 갖다 내가 스핀 양자수를 고를 때 두 개 다 업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 동일한 퀀텀 스테이트죠? 고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다른 상태는 1이 있으면은 내가 다운으로 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n equal 1인데 스핀 업 하나, 스핀 다운 하나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퀀텀 넘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핀까지 넣은 퀀텀 넘버가 다른 스테이트로 각각 하나씩을 넣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파동 함수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스핀까지 넣게 되면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간 파트와 스핀 파트에 우리가 이제 곱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1하고 업은 첫 번째 전자가 1하고 업에 들어가 있는 거는 psi 1의 x1의 스핀 업. 요거가 이제 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는 psi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하나 무한양자 우물에서 n equal 1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입자는 1하고 다운에 들어가 있는 거. 그죠? 1하고 다운에 들어가야 되니까 1과 그 다음에 다운에.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가 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psi 1에 여러분 여기 잘못된데 다시 이따 고쳐놓을게요, 제가. psi 1의 x1에 이제 다운이 되고 두 번째 입자는 요거가 요 상태가 되는 거죠. psi 1의 x2의 업.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스핀까지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퀀텀 스테이트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스핀까지 포함한 모든 퀀텀 넘버가 동일해야지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n=1 하나만 가지고선 동일한 게 아닙니다. n=1 다음에 내가 스핀업, 스핀 다운이 다르면은 그거는 다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이제 밖으로 뭐냐고 빼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공통된 거죠. 공통된 거니까 그 곱을 밖으로 빼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업 다운하고 이제 스핀이 이제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빼기 다운 업 요렇게 이제 공간 파트와 스핀 파트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이거는 공간 파트는 어때요? 공간 파트만 놓고 보면은 내가 x1과 x2를 서로 바꿔도 얘는 이제 대칭인 거죠. 그죠? 반면에 스핀 파트는 이게 첫 번째 입자의 스핀, 두 번째 입자의 스핀인 건데 내가 두 개를 바꾸게 되면은 앞에 거가 뒤에 거가 되고 뒤에 게 앞에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간 파트는 시메트릭인데 스핀 파트가 엔티시메트릭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엔티시메트릭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항상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그 공간 파트가 엔티시메트릭이고 스핀 파트가 대칭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두 개 곱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엔티시메트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핀을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엔티시메트릭하게 이렇게 한 건데 시메트릭하게 내가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들이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개가 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둘 다 다운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두 개를 바꾸더라도 동일하죠. 혹은 내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업 다운하고 다운 업인데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플러스로 더하는 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더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스핀이 지금 우리가 시메트릭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냥 용어만 한번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스핀을 루트 2분의 1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엔티시메트릭하게 스핀 2분의 1을 묶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핀 싱글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대칭적으로 묶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스핀 트리플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포뮬 두 개를 스핀 2분의 1짜리 포뮬 두 개를 우리가 할 때는 스핀으로는 그게 싱글릿이냐 트리플릿이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다른 응용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간 파트는 시메트릭인 거고 스핀 파트는 싱글릿, 엔티시메트릭인 거. 자, 그렇게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두 개의 입자가 지금의 경우는 같은 공간에 우리가 가둬져 있어서 비슷한 공간에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두 개의 파동함 사이에 오버랩이 되게 이제 의미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한 룰들을 우리가 꼭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공간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 안에 있는 전자와 그 다음번에 내 몸 안에서 해서 여기 이 왼쪽 손에 있는 요 손가락에 있는 전자와 옆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전자 이거는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두 개를 묶어서 이와 같은 멀티파티클 스테이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고전적으로 따로따로 있다고 취급을 하면 디스팅귀셔블 하다라고 취급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원자 내에서 있는 여러 개의 전자들은 상당히 동일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이런 대칭성을 갖다가 부여를 해서 항상 파동함수를 적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것으로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요.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그건 또 하나 또 이제 쭉 내용이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